거의 매일같이 연예인이 구입한 땅이나 건물이 얼마에 샀는데 몇 배가 오른 얼마에 팔았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연예인의 부동산 투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의 염장을 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도 앞으로는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침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유통 전문가가 본 2022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5부작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 1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저는 유통 전문가입니다. 유통 고수죠. 그런데 왜 부동산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30여 년 유통 전문가로 바라본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만 먼저 말한다면 2022년 대한민국 부동산은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정권 중 약 3년간은 더더욱 부동산에서 재미를 보실 수 없을 것이라 예측됩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첫 발을 디딘 것이 백화점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유통에서만 일을 했고 연구했고 책을 10여 권 저술했습니다. 또한 지난 4년 동안은 대한민국 경영 분야의 유명한 저자 100여 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물론 부동산 관련 전문가, 경제 전문가와의 그 인터뷰 당연히 했습니다. 몇 분을 만나서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 또한 사회 진출 이후에 지금까지 투자를 계속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투자한 분야에서 사실 부동산 분야는 없습니다. 사실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거의 대부분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팩트입니다. 대한민국 장관, 차관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시의원, 공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부동산 때문에 낙마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중에서 말썽이 난 해당 부동산을 국가에 헌납한 경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후진 어른들의 모습이 정말 보기 역겨워서 부동산을 등한시한 결과 저는 아직까지 부동산 부자가 아닙니다. 사실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서 책을 쓴 저자 혹은 유튜브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이 돈을 번 그 순서를 쭉 수십 혹은 수백 건의 부동산 사례를 연구하다 보니까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난 30여 년간 부동산을 돈을 번 순서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아주 적은 돈이죠. 물론 돈이 없으니까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분야는 부동산 경매 분야입니다. 주로 빌라를 공략을 합니다. 인천 지역 혹은 서울의 강북 지역 등을 집중 공략합니다. 인천 지역은 서울보다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경매 1타 타겟이 인천 지역 빌라입니다. 당연히 자기 자본이 100%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매 입찰에 성공하게 되면 대출이 쉽게 나옵니다. 대출을 80% 정도로 끼고 구입을 하는 거죠. 혹은 전세를 끼고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자기 자본 빵원, 자기 자본 0원으로도 가능하게 됩니다. 어떤 물건은 전세가가 매입가보다 높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 전세의 근본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갭 투자가 가능했던 것은 오롯이 부동산 그리고 나라 전체의 경제가 상승곡선, 부동산도 상승곡선, 나라 경제도 상승곡선일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몇 번의 이사를 하면 돈을 번다는 상식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전업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자들은 여기에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처가 빌라에서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 혹은 상가로 투자처가 변하게 되죠. 이런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 초기 자본이 눈덩이처럼 커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기 자기 자본보다 몇십 배 커져버린 투자 자산을 보면서 또 다른 구상을 하기도 합니다. 부동산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 짜잘한 빌라 몇 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아주 큰 주거단지를 투자하는 것을 꿈꾸게 되죠. 제가 아는 어떤 부동산 투자자는 분양대행 비즈니스에서 돈을 크게 벌어서 아예 경매나 공매를 통해 싼 값에 필지를 구입해서 오피스텔 단지를 몇 단지를 구축해서 수천 세대 분양에 성공해서 큰 돈을 번 사례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나라 경제가 나아가서 전 세계 경제가 성장할 때만 먹힐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는 방식이죠.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주축 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이 코로나 이후에 돈을 풀어도 너무 많이 풀었습니다. 그 넘치는 유동성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예, 첫 번째 그 통계 수치 알려드립니다. 뒤에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미국 2022년 상반기 소비자 물가 지수 CPI라고 하는데요. 그 물가 지수가 9.1% 상승했다는 그 통계 숫자 표입니다. 한국 소비자 물가는 두 달 연속 6% 상승했고요. 8억 넘었던 미아동의 아파트는 2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다. 한국경제신문 22년 8월 4일자 뉴스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물가가 9%가 오르면 부동산으로 순수익으로 3% 혹은 4% 순수익이 난다 해도 마이너스 수익이 되죠. 뛰는 물가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야 하는데 이런 부동산 물건을 찾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시세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죠. 최근에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집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죠.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계속 지속되면서부터 발생한 수치인데요. 급매물이 아니면 거래가 되지 않고 매수 문의도 뚝 끊겼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의 한숨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시장도 부진하기는 마찬가지고요. 전세대출 이자 부담으로 월세 문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똘똘한 한 채는 괜찮을까요? 두 번째 통계 수치입니다. 2022년 연말에는 대출금리가 5.5에서 6%까지 올라갈 것이다. 커지는 지방 소멸 위기, 부산, 울산까지, 광역시 수도권도 예외 없는 인구 위기. 매일경제신문 22년 8월 3일자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총인구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줄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치닫는 그런 속도가 아주 빨라진 가운데 지방을 먹여 살릴 산업마저 사라지고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 59곳, 약 26%가 소멸 위기, 아예 없어질 위기에 처해졌다는 통계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숫자면 지방자치제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농어촌에서 소멸 위기가 많을 것이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통념을 벗어나서 부산 영도구, 울산 동구 이런 지역 산업 기반의 타격을 입은 대도시 인근 지역이 대거 소멸 위기에 처했다는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아파트 매물을 찾으러 임장을 가고 싶은가요? 세 번째 통계 수치, 가장 중요한 통계 수치, 뒤에 보이시죠? 치솟는 집값에 결혼, 출산, 꿈도 못 꾼다. 2022년 7월 28일 매경 뉴스입니다. 집값 상승이 결혼과 출산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 집 마련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결혼과 출산 모두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놓이게 되는 거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요, 재정포럼 22년 7월호에 실린 정책연구 주택가격 변동이 혼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에서 이런 리포트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공공기관 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미시 분석을 진행해 본 결과 주택가격이 100% 상승할 때 8년간 출산 인원이 0.1에서 0.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출산 인원이 0.15에서 0.45명으로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택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가구의 출산 인원은 줄어들게 있고요. 특히 무주택자일수록 출산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다는 통계 숫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통계 숫자 보여드릴게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UN 인구기금과 함께 발간한 2022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어판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1명으로 세계 최하위 198위를 기록했다라고 UN 산하기구이 발표했습니다. 2020년과 지난해 발간된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꼴찌였습니다. 꼴찌. 앞서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21년 출산 사망 통계 잠정 결과 따르면 2021년 국내 합계 출산율은 0.81명입니다.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내 부동산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숫자대로, 이 통계치대로, 이 트렌드대로 계속 간다면 집이 많으면 뭐합니까? 집에 들어갈 사람이 없는데 주식을 사서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도 누군가가 내 주식을 사야 팔 수 있듯이 마찬가지 개념으로 내가 산 부동산을 누군가가 사줘야지만 제가 큰 수익을 얻고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집을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정부는 지금 더 수백만 호의 집을 짓겠다고 합니다.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래도 부동산 불패 신화를 외칠 것입니까?